이번 주말 뉴욕시의 매서운 겨울 추위와 함께 대규모 폭설이 예보되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약 1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이 삭감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2월부터 교통위반 벌점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주차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고 교통콘이나 쓰레기통을 놓아두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의 매서운 겨울 추위와 함께 대규모 폭설이 예보되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뉴욕 일대를 통과하는 저기압 시스템의 영향으로 10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요일 내내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기온은 1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눈은 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강설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저기압의 경로에 따라 적설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예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의 기상학자 제임스 코널리는 어느 정도의 강설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폭설에 대비해 차량에 항상 제설용 브러쉬와 비상용 키트를 반드시 갖춰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긴급재난관리국은 이번 추위와 강설이 적절한 대비가 없는 시민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옷을 따뜻하게 입고 실외 활동 시간을 제한하길 권장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약 2,600억 달러 규모의 2026에서 2027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2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교육 관련 예산은 393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가정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보육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니버셜 차일드 케어 지원 예산은 16억 달러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무려 53%나 증액됐습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 안정을 위해 메디케이드에 382억 달러를 배정하여 재정 압박을 받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150억 달러를 투입해 약 10만 채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MTA에도 86억 달러의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세금 인상안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장해온 고소득층 및 대기업 대상 추가 과세 대신 최근 증가한 월스트리트 금융 수익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2026에서 2027 회계연도에 앞서 주 의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뉴욕주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약 1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이 삭감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0일 2,600억 달러 규모의 2026에서 2027 회계연도를 발표한 가운데 주정부 행정예산의 가장 큰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예산을 발표하면서 수년 동안 주정부 예산의 가장 큰 위협은 잠재적인 경기 침체였지만 지금은 주정부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7년 예산에 대한 연방 지원이 약 100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러한 연방 지원 삭감을 상쇄하기 위해 주정부 운영 자금을 1,57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 특히 의료 분야 예산 삭감을 상쇄하기 위해 지출이 약간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오는 2월부터 교통위반 벌점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일부 위반 행위에는 처음으로 벌점이 부과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다음 달부터 앞으로 24개월 안에 벌점 10점을 적립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8개월 동안 11점을 쌓아야 면허 정지 대상이 됐지만
새 제도에서는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더 길어지고 면허 정지 기준 점수는 11점에서 10점으로 더 낮아집니다. 또한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도 대폭 상향됩니다. 특히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행위나 공사 구간 내에서의 과속 등은 더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새 벌점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0점에서 최소 8점에서 11점까지 높아져 한 번만 적발되어도 면허가 정지되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며 가중 무면허 운전 또한 기존 0점에서 11점으로 상향됩니다. 그 밖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뺑소니는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정차 스쿨버스 추월은 기존 5점에서 8점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기존 5점에서 6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특히 그동안 벌점이 없었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가 이번 개편으로 벌점 제도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벌점 유효 기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점이 18개월이 지나면 면허 정지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납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주차 자리를 미리 확보하려고 교통콘이나 쓰레기통을 놓아두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교통콘 설치로 발부된 단속 티켓은 모두 53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6% 늘어난 수치로 2023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2022년과 비교하면 9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민신고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311을 통해 접수된 교통콘 관련 민원은 7,200건을 넘어서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퀸즈가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의 70% 이상인 380건이 퀸즈에서 발부됐고 2020년 이후 누적 단속 1,376건 가운데 약 1,000건이 퀸즈에 집중됐습니다. 리지수드와 글렌데일 등 주택가에서는 주차난으로 인한 갈등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쓰레기통으로 주차 자리를 막아둔 문제를 두고 이웃 간 다툼이 벌어져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도로나 인도 위에 교통콘이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 장애물에 해당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속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해당 콘의 소유자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해야 티켓을 발부할 수 있어 신고가 접수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노후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2월 중순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를 전후해 며칠간 주 전역의 모든 사무소를 폐쇄합니다. 이번 조치는 넬슨 록펠러 주지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낡은 소프트웨어를 최신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휴무 기간 새 시스템 도입과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마크 J.F. 슈레더 뉴욕주 차량국장이자 주지사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하나로 통합된 최신 시스템을 통해 수백 개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교체하게 된다며 이는 직원들이 뉴욕 주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고 더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업무를 중단해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를 거쳐 2월 18일 수요일 정상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전화 서비스도 모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갱신 등 급한 민원 업무가 있는 경우 2월 13일 이전에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인해 이용해야 하며 폐쇄 기간 중 시스템 복구 상황과 실시간 업데이트는 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인 20일을 맞아 자기의 업적을 자찬했지만 미국 여론과 언론은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해 지난 1년간 한 일을 기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일정은 원래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브리핑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종이 뭉치를 한 손에 든 트럼프 대통령은 난 이 자리에 서서 이걸 일주일 동안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읽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시간 20분 동안 혼자서 행정부의 외교, 경제, 사회 정책 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췄다는 등
주로 그간 늘 해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관세 정책을 성과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도 언급했으며 자기가 세계 각지의 분쟁을 평화롭게 끝냈는데도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면서 나를 꼭 사랑하지는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 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미국인 과반의 생각과 다른 듯합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 대규모 연방요원을 투입해 강경한 이민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지역 단체들이 대규모 경제 셧다운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미네소타 지역 노동조합과 종교계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오는 23일 출근 등교 쇼핑을 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미니애폴리스 다운타운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에 항의하는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셧다운 시위는 이달 초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굿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00명의 연방 요원을 미네소타에 파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몇 주간 미네소타주에서 2,400명 이상이 체포되고 현지 여성이 숨지자 지역 사회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통신노조 미니애폴리스 지부 키어런 너슨 지부장은 미네소타 주민들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자 노동 계급을 향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T&T, 액티비전, 디렉티비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CWA를 비롯해 호텔 요식업 노조인 유나이트 히어 17지부, 세인트폴 교사연맹, 미니애폴리스 교사연맹 등도 이번 경제 셧다운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카페와 식당, 술집들도 동참하는 가운데 연방 요원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공관장들의 복무 기간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고강도 개혁에 착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재외공관은 물리적으로 해외에 있어 감독이 느슨해지기 쉽다며 현지 직원 성추행이나 폭언 같은 사건이 반복 보도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욕설, 폭행, 성추행을 일삼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만행 감찰이든 현지 한인과 기업인의 상시평가든 반드시 실효적 수단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장 자리를 마치 휴양이나 자녀 유학 기회처럼 여기는 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주거 출장비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관장의 역할을 외교 의전과 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 문화 성과까지 포괄하는 책임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주미 대사관을 비롯한 122개 상주 대사관과 뉴욕 총영사관 등 46개 총영사관, 유엔 대표부 등 5개 대표부, 분관 14곳, 출장소 7곳 등 전 세계 194곳의 재외공관을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고 실질적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공관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밝혔습니다.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격 방어를 해왔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시 CEO는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 중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에 대비해 비용 상승을 피하려고 판매자들이 재고를 미리 확보했지만 그 재고가 지난 가을에 거의 소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품목의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판매자들은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흡수하거나 혹은 그 중간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시 CEO는 또 소비자들이 여전히 쇼핑을 이어가고 할인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생필품이 아닌 고가의 사치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는 아마존은 가능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노력 중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6월 제시 CEO가 보여준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이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제시 CEO는 지난 한 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나 상품 가격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시장의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2026년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현 회장인 차영자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습니다. 오는 7월 6일 리야드서 24개 종목으로 개최되는 제3회 사우디아라비아 e스포츠 월드컵의 총 상금이 7,500만 달러로 책정되며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복귀 앨범 아리랑을 예고한 가운데 포브스는 이번 복귀 앨범이 공백기 이후 다시 뿌리로 돌아왔음을 상징하며 한국적 정체성을 음악의 중심에 둔 행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장악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나토 동맹 8개국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무역 전쟁이 우려되자 금값이 온스당 4,7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20일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사의 유료 회원 수가 3억 2,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순이익이 24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되고 난방과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4년 만에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취업 기반 이민 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학, 예술, 비즈니스, 교육,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취업 이민 비자인 아인슈타인 비자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 발렌티노 가라바니가 19일 향년 93세로 별세했으며 장례식은 로마의 성당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최저 기온은 2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2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